직접 산중으로 둘러싸인 이곳.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떠난 강원도 고성의 산능선. 그곳을 사냥을 찾아 떠난다. 지도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길. 한쪽은 철책으로 가로막힌 막다른 곳이다. 이쪽 고성 요 일대에 33개체로 분석된다고 자료가 공식자료 나왔잖아요. 군인의 인솔하에 산능선을 지나 점점 더 험준한 경사길로 내려간다. 계곡으로 향하는 급격한 경사. 그리고 그곳에 사냥이 있네. 암벽으로 경사진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냥을 발견했다. 차소리 듣고 바로 도망가는 것 같아갖고. 천연기념물 제217호 사냥. 바위에 오르는 저 모습 자체가 살아있는 야생이다. 앞다리를 모으고 서 있는 자태가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여유롭다. 그 지역에 사냥이 살고 있었다는 건 이미 70년대 전후부터도 직업군인이나 군 장병들 통해서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증언되었는데, 아칠봉 일대에서는 거의 방문할 때마다 사냥이 GOP 철책선 주변이나 민북 지역에서 전술도로를 오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로는 갈 수 없는 길. 철책을 따라 도보로 걷는다. 군인 외에는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는 곳. 이곳이 DMZ다. DMZ 주변에서 확인하는 생태조사. 최대한 접근이 가능한 지역까지 군부대의 인솔하에 안전한 상태로 조사를 시작한다. 또 안 잡던 자리들 이거를 잡고 있는데 목을 잡고 있는데. 생태 연구자들에게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것. 처음으로 왔고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는 것. DMZ. 궁금한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다. 몸으로 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가보고 싶다. 급경사나 영하의 날씨 따위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야생동물의 흔적을 쫓아오른 산능선. 지뢰의 위험으로 인해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하다. 위에 흔적이 있고 보니까 먹이도 많고 녹지 않은 물도 있고 해가지고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사냥이 여기까지는 내려와가지고 쉬고 가거나 이제 배설을 하고 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DMZ. 그곳에서의 야생동물 조사는 한계가 명확하다. 저희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 바로 앞까지밖에. 아, 여기 바로 앞에까지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있을 건데.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요 사면 이렇게. 사면까지. 네. 이 보통 거의 이게 길 뚫어놓은 데 아니면 네. 이야기는 지레지레 좀 많아서 그러면은 그 안에 보이는 것만 다 그러면 끝에 지금 갈 수 있는 데까지 먼저 가주세요. 저 보면서 확인되지 않은 지뢰 탓에 군인들조차 갈 수 없는 길. 여기 있네요. 똥은 있는데 혼자 다니는 게 아니면 어미 새끼 있는 그룹이 있는지가 중요해가지고 모양 보려고 하고. 네. 일단 저기 보이는 데까지 가볼게요. 저기서 우리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기억이다. 지금 분변 상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성체가 등치가 크거나 뭐 많이 먹어가지고 내용물이 많아가지고 분변이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아성체이거나 이렇게 많이 크지 않은 성체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작은 분변이 좀 컸으면 이제 다시 왔을 때 이 정도 크기로.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야생동물의 삶의 형태를 조금씩 추적해가고 있다.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정도까지 와서 좀 쉬면서 뭐 먹이 먹고 이제 분장 만든 것 같은데, 크기로 봤을 때 새끼가 분명히 있어요. 새끼를 여기서 출산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키우면서 어미 한 마리가 최소한 같이 다니면서 있는 게 분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점점 좁혀져가는 야생과의 거리.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민간인의 출입과 가축고양 전염병 그리고 겨울철에도 먹이가 안정적으로 문이 적기 때문에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민통선 지역에서의 화천 양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사냥이 굉장히 많은 서식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은 야생동물들에게는 혹독한 계절이다. 물줄기마저 얼어버린 강. 한겨울의 화천에서 사냥을 찾았다. 가적으로 보이는 사냥의 무리. 단단한 겨울산을 능숙하게 타고 있다. 산을 내려오는 어린 사냥. 아직 태어난 지 채 2해가 되지 않았다. 부모는 어린 철구지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부모의 관찰 아래 새끼 사냥은 산등성을 자유롭게 달린다. 사냥의 중요한 위형적 특징인 뿔. 뿔을 통해 사냥의 생태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뿔은 새끼 때 다른 우제처럼 나지 않고요. 한 2, 3개월 지나면 이제 발생하기 시작돼요. 발생하기 시작돼서 암수 모두 영구 주지를 갖는데 그게 약 2년 되면 각질로 되는 뿔이죠. 수컷 같은 경우에는 뿔이 좀 그 W자로 벌어진 형태를 많이 지금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11자 모양. 뿔이 처음에 없는 거는 나이로 따질 때 1살, 그 다음에 링이 없이 뿔만 나오는 거 2살. 그래서 링은 나이를 가늠할 수 있고 뿔의 형태는 암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초식동물인 사냥. 그들이 육식동물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암벽타기 실력이다. 사냥은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더 길다. 그래서 높은 곳도 훌쩍 뛰어오를 수 있다. 발굽은 둘로 갈라져 있고 발바닥은 말랑말랑해서 가파른 바위 절벽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올라간다. 그야말로 바위 타기 선스타. 그렇기에 암벽은 사냥의 놀이터다. 높다란 바위 위도 훌쩍, 가파른 절벽도 사뿐사뿐. 거친 암벽은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살아있는 야생, 그들만의 공간이다. 특히 우리나라 동부 지역의 험한 산세는 사냥들에겐 안성맞춤의 장소다. 200만 년 전부터 있었던 화석동물인데
이 우리나라에 있는 암벽이나 이런 거에 잘 적응했다는 얘기예요. 발굽에 그 산에서 암벽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암벽에서 그래서 잘 생활을 하고. 강원도 화천 지역엔 대략 15마리의 사냥무리가 하나의 무리를 지어 살고 있다. 사냥들에게 암벽과 함께 필요한 조건은 바로 물이다. 먹이 활동을 한 후에 반드시 물을 마시기 위해 계곡까지 내려온다. 초식 동물들은 풀을 먹은 후 꼭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암벽과 물, 사냥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식 조건이다. 그렇게 사방이 얼어붙은 겨울은 초식 동물들에겐 혹독한 계절이다. 그렇게 DMZ의 사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깊은 산속 그곳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겨울은 야생동물이 생존하기에는 혹독한 계절이지만 그들의 흔적을 찾는 데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다. 사냥이 좋아하는 가파른 산을 오르며 그들의 흔적을 추적한다. 유전자 샘플을 얻기 위해 채취하는 배설물. 이 야생의 흔적들은 온도가 낮을수록 유전자 정보가 훼손되지 않고 오래 유지된다. 127도 48분 15.1. 사냥을 포획을 하거나 근육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떼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요. 무엇보다가 가장 중요한 게 사냥을 포획을 했을 때 그 야생동물이 이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야생동물의 어떤 흔적 중에서 이제 배설물을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기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그것이 바로 야생이다. 직접 만지거나 접근할 수 없어서 더욱 궁금해지는 야생. 그래서 우리는 생포가 아닌 배설물에서만 그들의 유전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사냥이 지나갔던 흔적을 따라 올라가는 길. 이렇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서야 그들의 죄치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다. 사냥도 멈추었을 길의 끝. 그곳에서야 야생의 흔적을 찾는 길도 멈춘다. 역시나 멈춰진 곳에 남아있는 사냥의 배설물들. 북한강을 바라보며 강의 서쪽에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사냥의 유전자 정보를 담아낸다. 사냥 배설물은 크게 이제 소량의 배설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분장 형태의 많은 배설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유전자 분석에 있어서는 이제 분장 형태의 많은 배설물에서 배설물을 샘플링해서 유전자 분석을 할 때는 그 유전자가 이제 그 섞여서 이제 정확한 개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배설물보다는 소량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배설한 사냥의 배설물에서 이제 유전자를 샘플을 채취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정확한 개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집한 DMZ 야생동물의 유전자에 대한 분석에 돌입했다. 바로 사냥의 분변을 수집하여
거기에서 DNA를 추출, DNA 판별 마크를 활용해 사냥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하천도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 영역이 발견이 됐는데요.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들과 일단은 역사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의 어떤 그 현재까지의 유전적인 교류를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구하고 하천에서 수집된 시료들 같은 경우는 각각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유전자 영역들이 발견되긴 했는데 두 지역 간에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유전자 영역은 발견되지 않아서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격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강을 중심으로 사냥들이 서식하는 지역들이 있다.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유전자가 격리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야말로 북한강은 사냥들에게 교류의 장벽이자 소통의 장벽인 셈이다. 강원도 양구 지역의 사냥들에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 사냥을 찾는 그의 눈에 들어오는 야생동물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올라가는 거는 노루입니다. 우연치 않게 발견한 노루. 이곳엔 야생이 가까이 있었다. 다시 사냥을 찾아 떠난다. 곧이어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사냥의 모습들. 뛰어노는 사냥들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양구에선 자주 발견되는 사냥. 그들의 모습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걸음이 멈춰진 곳에서 발견된 다른 지역보다 많은 배설물의 흔적. 단순히 버려진 더러운 것으로 취급되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속엔 소중한 유전자 정보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 배설물 속엔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 동부전선 DMZ엔 검은색 사냥과 황갈색 사냥이 함께 살고 있다. 남북의 사냥은 인간들이 이념 싸움을 해오는 동안 비무장지대에서 인간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반세기가 넘도록 사랑을 하며 새끼를 낳고 생명을 이어왔다. 전쟁의 상처가 가득한 그 땅을 그들만의 낙원으로 만든 것이다. 이제 양구는 40개체를 분석을 했는데 타입이 하나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특정 일부 개체가 유전자 타입이 같은 특정 일부 개체가 그 군부대 내에 유입이 됐다가 그 안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개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개체가 있는데 그 개체들은 어떤 특정 집단에서 계속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면서 개체 수가 늘어나서 동일한 타입을 가진 개체들이 많이 증식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겨울은 그들에겐 하나의 임무나 마찬가지다. 먹이를 찾기도 힘들고 이동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나 눈이라도 내리면 고립되어 길을 잃고 만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구조되는 사냥들이 종종 나타난다. 겨울이 가혹하기만 한 건 아니다. 먹이도 물도 찾기 힘들지만 짝을 찾고 새 식구를 맞을 준비를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사냥은 인간들처럼 일정한 지역을 서식지로 삼고 있다.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쉽게 떠나지 않는다. 어디서고 한번 털을 잡으면 큰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고집스럽게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킨다. 이른바 국소성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성향으로 사냥은
평생을 살아야 하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그곳에서 겨울을 보낸다. 사상 처음으로 병력의 어무 속에 동부 지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DMZ 통문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전술로는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군사작전 도로. 전술로를 따라 도보로 이동하며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전술로를 지나 수색로를 걷는다. 수색로는 군인들이 작전을 위해서 다니는 길이자 야생들의 길이기도 하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유하는 길이다. 좀처럼 야생 동물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야생 동물들도 평상시 갈대숲이나 험한 길로는 다니지 않는다. 사람처럼 이동이 쉬운 길로만 다니는 습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곳은 지뢰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길이 아닌 곳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이곳이 DMZ다. 아무리 걸어보아도 사냥의 좌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는 이제 모근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배설물이 안 보여서 통로에 이제 모근 걸린 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배설물도 모근도 흔적이 보이지 않는 길. 사냥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 사실 이곳은 군인들도 흔적을 찾지 못한 지역. 이은지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이쪽 예전에 보신 데 고라니는 맞은 적은 있는데 뒤 사냥은 밖에서 많이 봤어요. 그 어떤 연구진도 아직 들어오지 못했던 곳. 근데 여기는 그 팀들이 들어가보지 못했으니까. 일부 지역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자료이긴 하지만 그만큼 저희가 갔던 그쪽 어제 갔던 양구나 하천보다는 사냥의 개체수가 적을 수 있죠. 또 조사 지금 왔던 이 짧은 구간이지만 사냥이 서식한다는 흔적 자체는 없었고 고라니를 좀 기대했는데 고라니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흔적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땅이 얼고 족적도 없고 그리고 분변을 이 구간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했던 것 같아요. 연구진으로선 안타까운 순간. 어렵고 쉽지 않은 길. 야생의 흔적을 찾지 못하니 아쉽기만 하다. 이곳에 들어오기까지 수개월 동안의 협상과 협의를 통한 일정 조율이 필요했다. 하지만 군부대 측에서는 야생 동물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 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해 쓰이는 길과 실제 야생 동물이 서식하는 길은 다르다. 이것은 사냥이 살 지역이 아니다. 게다가 고라니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국립생태원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야생동물 실태 조사를 위한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 관측 그 철책은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GOP의 완전 봉쇄. 그러니까 우리는 GOP만 완전히 철저하게 흐르고
GP는 독립적인 포스트 가드로 이제 독립되어 있는데 북한은 GOP 개선에 출처가 있고 거기는 고압선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GP도 몽땅 연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중 철조망이 돼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 군사분계선이라는 건 가시줄 두 줄 뿐이니까 그건 아무런 장애가 안 되지만 북한 측의 그 고압선이나 또 우리의 너무 완벽한 기술적으로 완벽한 철조망 이걸 넘어서 이런 동물들이 이게 자유왕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번식도 줄어들고 또 북한인 군인 경우는 이제 동물에 대해서 좀 포획하는 율이 높죠. 우리 군인들은 뭐 이런 노루나 고라니를 잡아먹지 않지만 북한군을 그 전기에 붙거나 옥로를 또 별도로 놔가지고 그걸 잡아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원도 인제의 DMZ, 북한과 맞닿은 산악지역이다. DMZ의 내부로 가는 또 다른 지역, 사냥의 흔적을 추적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다. 두 번째로 DMZ 통문을 열고 들어온 곳, 남방 한계선 철책선에서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 소대단이 초소, GP로 향하는 산악지역이다. 하지만 사냥이 살기에는 맞지 않는 지역이다. 사냥이 주로 서식하는 암벽이 아닌 완만한 경사 지형들 뿐이다. 사냥이 좋아하는 암벽 지역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배설물 속에 일단 과거에 벌목을 했거나 뭐 불타서 없어졌거나 그런 것 같아요. 숲이 굉장히 나무 수령도 작고 큰 나무가 안 보이잖아요. 야생 동물이 서식하기에는 좋은 서식 여건은 안 되는 거죠. DMZ 쪽 상황이 많이 좀 열악하다는 거를 좀 확인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서식지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자연림이 거의 보이지 않고, 네, DMZ 내에서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라든가 그런 침엽수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그 조사 지역에서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지역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현재까지 DMZ 쪽을 들어가 봤을 때 그 철책선 이남 후방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야생동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좀 서식지가 좀 열악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단의 땅,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 DMZ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남북의 협력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철책을 사이에 두고 인간의 출입이 완전 통제된 66년. 남북 군사분계선 넘어 그곳에 얼마나 많은 야생의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 DMZ 내부에서 발견된 두 개의 시료가 남한 지역에 있는 다른 시료들하고 유전자형에서 서로 같은 유전자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격리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안쪽 지역에 있는 시료도 밖에 있는 시료의 모계가 기여를 한 시료라고 볼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발견되는 분변의 수에 비해서 유전적인 다양성은 지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목의 유전자형의 수 자체가 적고 빈도가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6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는 문제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어떤 유전적인 다양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근친 현상에 의해서 쇠퇴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서 DMZ 사냥은 남과 북을 오간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남쪽의 철책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던 사냥이 서로 왕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증거다. 이 사진으로 인해 장마나 폭우로 철조망이 유실됐을 때 사냥들이 왕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제기됐다. 겨울철에는 고립된 도서 지역에도 사냥이 출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음이 얼면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자연재해 있잖아요. 수해나 이런 거에서도 어떠한 개체가 북한에 있는
수컷 한 마리 개체가 남한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 있던 개체가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철책을 뚫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그런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강원도 화천군에 속한 이 지역은 2007년 이전엔 민간인 통제선이 있었던 곳이다.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섰던 철책이 있던 DMZ 지역이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 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이 지역 자체가 앞으로 겪게 될 DMZ의 미래를 미리 경험해본 살아있는 교훈의 장이다. 힘겨운 산길, 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12년) 전만 해도 군 병력이 주둔해 있었던 곳. 이 지역도 보면은 지금 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는데 예전에 이 지역이 민간인 통제 저지선, 민통선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여기 능선을 따라서 계속 철조망이 보이고 불과 10여 년 만에 바뀐 풍경들. 철조망과 넝쿨이 뒤엉켜 구분이 되기 힘든 모습이다. 군사시설로 쓰이던 구조물들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주변 환경을 보시면 다 바위 절벽과 해가 잘 들지 않는 그런 북사면 지역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면을 쭉 가로질러서 요 바로 옆에 있는 저쪽에 보이는 작은 능선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사양로루의 흔적을 좀 더 확인을 하고 다시 능선을 타고 이제 위쪽으로 해서 저 위쪽 정상부 쪽으로 올라갑니다. 야생의 길을 추적하는 산행. 여기도 똥 많네. 야생의 흔적이 발견됐다. 사양누루가 와서 먼저 배설하고 그 이후에 사냥이 와서 배설한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사양누루 똥입니다. 보면은 크기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죠. 쉽게 구별도 되고.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다 사냥똥이고, 사냥똥하고 같이 섞인 일부 지역에 지금 사양노루똥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보면 이걸 했을 때 산양똥은 검은 콩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고 사양노루똥은 한 메밀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덮어 놓겠습니다. 지금 사양노루 똥을 덮는 이유는 실제 이 지역의 밀렵꾼들이 워낙 이제 사양노루 밀렵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어서 실제 사양노루를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흔적 가지고 실제 사양노루의 이제 서식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이제 밀렵꾼들이 주로 이제 산에 다니면서 사양노루 배설물을 보고 그 주변에 올물을 설치해서 사양노루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노루 배설물들이 눈에 띄지 않게 다시 솔잎으로 덮어 놓은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사양노루를 노리는 불법 밀렵이 벌어진 곳. 보면은 여기 지금 올해 나온 잎들을 다 잘라 먹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에 보시면 그 끝에 있는 털들도 나뭇잎도 보면은 지금 다 잘라 먹었어요. 지금 올무가 하나 보이는데 지금 주변 흔적을 봤을 때는 어떤 동물이 올무에 걸려서 희생을 당한 것 같아요. 단풍나무에 보면 올무가 묶여져 있던 흔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와이어가 늘어져 있는 모습이 멀리서나마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금 산양이나 사양노루를 잡기 위해서 설치한 올무입니다. 가는 강철로 수십 가닥을 엮어서 만든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제 사람들이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털로 야생 동물을 추정을 해보면 지금 산양이 올무에 걸려서 희생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올무에 걸려서 발버둥 쳤을 때 털이 많이 뽑혀가지고 아직도 지금 바닥에 다 털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올무에 걸려가지고 발버둥 쳐서 지금 감겨 있는 흔적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 같고요. 뭐 며칠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 그러다가 서서히 지쳐서 죽었을 것 같은데, 나무에 패인 올무의 깊이만큼 벗어나려 발버둥 쳤을 야생동물의 고통도 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올무는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신음하고 있는 DMZ 야생동물. 모르겠다. 이거는 지금 거의 회수가 어려워서. DMZ 야생동물에 대한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야생동물의 서식 흔적이 발견된 장소. 이곳의 실상을 담기 위해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보기로 했다. 조금만 낮출게요. 팔 한번 뻗어 보시겠어요? 좀 더 가야 되잖아. 아니 이게 맞는데. 이게 맞아? 네. 여기는 지금 여기 바로 앞을 보면은 그 사양로루 똥이 분장 형태로 지금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와서 배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양로루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좀처럼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사양노루. 이것은 사양노루가 다시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그리고 3개월 후. 민간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험한 산. 3개월 전 설치한 센서 카메라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곳의 야생은 우리가 맞이해야 할 DMZ를 미리 경험한 미래의 거울이다. 보면은 짧게 찍혔어. 네, 짧게 이쪽이 계곡이죠. 이쪽이 변이 계곡이고 이쪽이 급경사 바위였죠. 지금 약간 좀 경계를 하면서 내려올 때 바로 안 내려오고 약간 뜸을 들이면서 내려오는 거죠. 낮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야생 동물들의 모습. 낮에도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즐겁게 땅을 뒹굴며 노는 오소리가 목격됐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멧돼지 가족이다. 이어서 담비 2마리가 각각 새끼를 물고 연이어 뛰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이곳이 바로 야생의 낙원이다. 사양노루다. 너무 급하게 지나갔어. 너무 빨리 지나갔어. 예. 어이구. 낮에 찍혔네요. 5월 25일 오후 5시 찍혔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 네. 낮에 찍힌 사양노루의 드문 모습. 그래도 사양노루는 낮에
촬영된 사진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다 밤에 이제 활동하는 사진들이 찍혔는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상한 발걸음, 밀렵꾼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지켰다. 사양으로. 네. 앞다리 지금 한쪽 없죠. 이쪽 한쪽이 안 보여 지금. 앞다리 왼쪽 다리가 지금 뭐 다쳤거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무에 걸려 다리를 잃은 사향노루. 요거는 지금 앞다리가 잘린 거 보면은 전형적으로 지금 올무에 걸렸을 때 딱 발목이 잘린 거거든요. 센서 카메라엔 올무에 걸려 발목이 잘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향노루가 힘겹게 걷고 있었다. 그 어금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대지의 어머니 봄. DMZ에도 봄이 왔다. 남과 북이 대치하며 철책으로 경계를 그어놓은 그곳에 계절은 반복되며 생명을 품어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밀하게 사냥은 대를 이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태어난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은 듯한 새끼 사냥이 발견됐다. 양수에 젖은 듯 몸에 물기가 축축하다. 탯줄도 채 떨어지지 않은 상태다.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사냥.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의 뱃속에 품고 있었던 새끼. 그야말로 분신이나 마찬가지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의 양수를 지극정성으로 닦아낸다. 그래야 털이 보송해지고 빨리 체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봄 기온이 만연하지만 아직 기온이 차가운 산악지역이라서 갓 태어난 새끼의 체온 유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정성스레 새끼의 털을 핥아주는 건 어미의 의무이자 임무다. 새끼는 혼자 일어서 보려 하지만 아직 어미의 도움 없인 무리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려는 어린 사냥의 몸부림이 전쟁의 상처로 황폐화됐던 DMZ의 생명을 복원시켜왔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스스로 대를 이으며 사냥은 DMZ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냥에게 새끼 키우기는 전적으로 어미의 몫이다. 어미는 생후 1년 정도 번식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어린 새끼와 함께 생활한다. 그 기간 동안 어미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극진한 정성으로 새끼를 보호한다.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시킨다. 어미 사냥은 새끼를 낳은 후 태반을 먹는다. 고기 냄새를 없애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의 적색 목록엔 사냥이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록된 사냥. 이러한 사냥에게 새로운 생명의 잉태란 DMZ에서 얻은 큰 보물이다. 모든 동물들이 새끼가 났을 때, 특히 사냥 같은 경우는 약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 새끼를 숨겨놓거든요. 굴 같은데. 그래서 다른 동물, 조류나 다른 것에서 보는 것처럼 배변을 이렇게 먹어서 치우거나 하는 것처럼 해방 같은 경우는 놓으면 적으로부터 사냥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서식처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생태적으로. 3년간 지속된 한국전쟁, 그리고 정전 66년이 흘렀다. DMZ에도 66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곳에는 변호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됐을 때 이 DMZ는 급격하게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반도 생태축으로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빨리 시급히 DMZ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지정하고 철책선 안 지역만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개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 국가적 합의 나아가서 인류에게 약속하는